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오늘은 C++ 언어 꼭 공부해야 될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언어도 굉장히 많아졌고 소프트웨어 분야도 굉장히 넓어졌죠. 여러분의 시간은 부족하고 공부해야 될 것은 많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인터가 어렵다, 자바가 더 많이 쓰인다, 또 최근에 딥러닝 같은 데서는 파이썬 반드시 알아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듣고 계실 겁니다. C++는 굉장히 고전적인 언어죠. 하지만 저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나 한 번씩 이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림들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같이 보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 그림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파블로 피카소는 살아생전에 굉장히 많은 명예와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럼 과연 파블로 피카소는 이 그림, 이러한 스타일,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그림들만 그렸을까요? 자, 이 그림 보시죠. 이 그림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회화, 페인팅에 훨씬 가깝습니다. 손으로 그릴 때, 이건 우리 같은 공대생들은 그리기 힘들어. 이거 따라 그리려면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기름이 확 들죠. 그런데 이 그림도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피카소가 어릴 때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성공한 것만 보고 그것만 딱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고생한 얘기들은 사람들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미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그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니, 사실 이 강의 보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공부하면 좋아. 공부하면 당연히 내가 나중에는 훨씬 실력이 빨리 늘 거야.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힘든 구간을 견디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이 힘든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재밌게 견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피카소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피카소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림이라고 그래요. 전통적인 느낌이죠. 그런데 피카소는 이 그림을 무려 58번을 베껴서 그렸어요. 그런데 그냥 그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스타일로 바꿔 그리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연습과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좋은 예술가는 베낀다.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베끼는 것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충분히 갖춰진 자신감과 실력으로 위대한 프로그래머로 발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초보자용 강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올바른 타이핑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해 나가는 단계에서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 펴놓고 공부하실 때 굉장히 압박감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압박감 느끼지 마세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이거 새로운 건데? 나 이거 뭔가 조금 알 것 같은데? 완벽하진 않지만 나 좀 배운 것 같아. 이런 느낌 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간단한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이 씨앗이 새싹이 되고 나중에는 거대한 나무로 쑥쑥 자라나게 돼요. 연습을 하면서 자라나면 그때 충분한 겁니다. 처음부터 큰 나무를 심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재를 선정하실 때도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모든 책들을 다 한 번씩 그냥 간단하게 훑어보세요. 표지가 예뻐서 마음에 들 수도 있을 거고 그림이 예뻐서 마음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림 많은 것도 싫고, 뭐 표지가 복잡한 것도 싫고, 그냥 내가 봤을 때, 난 이 책 좋은데, 나 이거 왠지 마음에 들어. 뭐 내가 이거 읽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책 고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책과 공부할 자료들이 넘쳐나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다 공부하실 수도 없고, 공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보들을 다 머릿속에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개념만 머릿속에 심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나 뭐 OCW 같은 동영상 강의 자료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자료, 내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간단해요. 예제를 그냥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타이핑 하면서 코드를 쳐보고 설명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행이 되는가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반대로 실행을 안 해보시고 타이핑을 안 해보시고 코드를 직접 실행시켜 보시지 않으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예제를 따라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이 첫 예제를 실행시키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생깁니다. 설명 보여주는 영상 볼 때는 굉장히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면 안 되지?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은 그 개념을 익히고 예제를 실행시키는 것보다 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이 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다. 그리고 누구나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내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제를 실행시켜 보고 나면 반드시 뭔가 호기심이 생길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뭐 이거 좀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등등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생각이 들 때 바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호기심이 계속 발생을 하고 여러분들 실력이 점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지치면은 좀 쉬시고 놀러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정말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새로운 자료를 찾아가지고 덧붙여가면서 더 신기한 것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고통 없이 굉장히 즐겁게 빠른 속도로 높여줄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C 언어 혹은 C++ 언어를 공부한다면은 그 이후가 더 즐거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는 이유는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뭐 부와 명예를 얻고 싶을 수도 있고, 뭐 단순히 내가 즐거울 수도 있겠죠. 뭐 페이스북 같은 뭐 SNS 서비스 만들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개발해서 뭐 굉장히 금융 쪽으로 큰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뭐 인공지능을 개발하시거나 뭐 딥러닝 공부하시거나 기계학습 또 데이터 처리 등등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은 시대예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 언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감을 잡으신 후에 그 작업을 들어가시면은 다른 언어 필요할 때 그때 간단하게 배워서 핵심으로 바로 찌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나 C++, 특히 C++ 외의 언어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러한 능력이 생기진 않습니다. 자, 핵심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하시면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성취감도 더 크게 맛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제 해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문제 해결에서 가장 편하게 즐겁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친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같이 공부하자고 하세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고 하고 의견을 나누고 도움을 받고 또 나중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만 한다고 해서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밥을 사주든가 아니면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든가 친절하게 대해주든가 하시면 충분하고, 반대로 그 친구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즐거워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공부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C++ 과연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